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반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외부 질문으로 줬던 사회문화도 들어가 있고 과학기술도 들어가 있는 비문학을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교과서가 아직 어떻게 나간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외부 질문을 먼저 수업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강의실 내에는 선생님 혼자 있어서 마스크는 잠깐 내리고 촬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 기간 동안 우리가 학습하게 될 비문학의 지문 개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학습할 거고요. 4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빈칸 학습하시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시면 돼요. 비문학 특성상 공부해야 될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왜냐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하고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 특성상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가 선생님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고, 영상을 틀어놓고 대충대충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대충대충 풀고 했어요 라고 인증을 할까봐 제가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나씩 남길 건데요. 그 멘트를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정답을 제가 드릴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해야 되는 자료들을 제가 전송을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은 먼저 꼭 보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해당 멘트들을 피드백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나갈 작품은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비문학 독서 지문을 나갈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먼저 제목 먼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인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투쟁을 한대요.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포인트로 잡으시고 작품 본문을 보시면 내용 이해가 한결 수월하시겠죠. 작품 본문 보겠습니다. 인간 동그라미 쳐보시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주체가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먼저 체크하셔야겠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자유로운 존재. 인간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제가 길 가다가 소리 지르고 싶은 것도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동그라미 인격. 이 두 가지를 지닌 대상이 인간이랍니다. 그러나 세모 쳐보시면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하여 자유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밑줄. 근데 즉 고대나 중세 시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인정될 수 없었대요. 근대 시기부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자유라고 하는 게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눈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고, 여기 밑줄 이러한 권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권리는 앞에 나오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되겠죠. 이러한 권리가 밑줄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정신과 그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근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닌 근대 시기 이후부터 인간의 두 가지 권리라고 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 동그라미 인문 파트에서 혹은 사회 파트에서 학자나 어떤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볼게요. 인간은 본성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유롭다기보다는 자유의 인형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체화되고 실현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밑줄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를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방금 밑줄 친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바로 이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인정, 투쟁을 버리는 이유가 되겠죠. 자유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면 사람들은 투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내적이나 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싸움이 발생한다 또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가 될 테니까 이 문장이 바로 사람들이 인정 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밑줄,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타인에게도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인정투쟁.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이었던 인정투쟁의 개념이 되겠죠. 인정투쟁이란 이런 거야. 이어서 볼게요. 인정투쟁은 여기 밑줄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 그러면 인정투쟁이라고 했을 때 투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정투쟁은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해겔은 동그라미 아까 나왔던 합자죠. 인간들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인격적 존재. 그럼 인격적 존재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밑줄 자신의 내적 목적을 짓는 존재이며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존재. 또 여기 동그라미 아직 동그라미 아니에요. 밑줄 칠게요. 자유로운 의지를 발현하는 것은 곧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동그라미 자기 의식적 존재. 안 해볼까요? 인간은 서로 자기 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하는 네모, 상호 인정의 상태.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방금 네모친 상호 인정의 상태라고 하는 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와 B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을 상호 인정의 상태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위에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쳤던 인격적 존재와 두 번째 자기 의식적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상호 인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죠. 즉 서로 인정을 할 때 그냥 나 너 인정해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면서 자기 의식적인 존재가 돼야 상호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앞에서 체크하고 내려온 이유가 상호 인정의 전제 조건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호 인정이 아직 앞문장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앞문장과 연결지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세모. 그럼 이렇게 상호 인정이 쉽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표현을 기점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요. 그러나 세모 밑줄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을 때 편의점에 가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갈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인간을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편의점 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외출을 금하는 학원의 규정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조건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문장이 쉬우실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는데요. 또 밑줄,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 법, 그리고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는 대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예시들이 나올 겁니다. 왜? 예를 들어 설명해야 우리들의 이해가 좀 더 쉬울 테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회적 조건은 고정 불변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줄,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 또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대요. 밑줄 쳐보시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정, 투쟁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변형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거나 새롭게 형성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위에서 나와 있는 예를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학원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학원에 들어오면 절대 외출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편의점 가고 싶어요, 학원에서 음료수 먹고 싶어요 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학원에서 중간에 10분짜리 쉬는 시간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가고 싶어하는 자유가 생겼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말했던 투쟁의 결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조건을 변형시켰다 혹은 변경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고등관을 생각해보시면, 이관을 생각해보시면 학원에서 음료수 뽑아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관을 신설하면서 자판기라고 하는 장치가 생겼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을 자판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학원 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접목시켜서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정투쟁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밑줄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 밑줄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는 중심 문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몇 가지 멘트로 남기겠다고. 오늘의 멘트는요 코로나 극혐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트 코로나 극혐. 배경 헤겔은 헤겔 동그라미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 이게 인정투쟁이 되겠죠. 밑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사회 내적인 동력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겠죠.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밑줄 쳐보시면 이게 바로 인정투쟁이 가지고 있는 인정투쟁의 효과가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부정적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온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즉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밑줄 쳐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인정투쟁이 발생하는 원인이면서 사회적 조건이죠. 즉 항상 24시간 365일 인정투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배가 과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과한 불평등한 기존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나를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와 관련하여 뭐 해겔의 주인 노예 변증법. 그럼 여기서는요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인정투쟁의 구조나 인정투쟁의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인 노예 변증법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로 응용할 수 있을 테니까 해겔이 말하는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인정투쟁을 적용하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만 끊어. 당연하겠죠. 내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거야. 하지만 노예는 노예 동그라미 주인의 향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 밑줄. 노예는 자유가 없죠. 또 생산과 봉사를 감당하는 밑줄. 종속을 받아들인다 밑줄 쳐보시면 우리 아까 방금 위에서 인정투쟁이 발생하는 원인과 사회적인 조건을 봤습니다.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인정투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노예는 지금 전형적으로 인정투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관계는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길 거야. 노예도 결국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인간인데 당연히 화가 나겠죠.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기초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밑줄 노예의 노동이 없으면 자신의 존엄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주인의 입장이죠. 즉, 제가 아프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왜? 노예만 시켜도 부려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슬슬 노예가 없을 경우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대요. 한편 노예도 주인을 봤으니까 노예 측면을 봐야죠. 자신이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주셔볼까요? 노예도 자신이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의구심을 가진 노예는 왜 난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인정투쟁의 구조와 과정 중 첫 번째인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우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인정투쟁의 구조와 인정투쟁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배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정투쟁을 바로 갈 거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를 지금부터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자유와 자기의식을 장악한다고 해도 주인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요.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주인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이씨 그냥 이래 라고 말하시 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그렇다고 노예는 밑줄 자신의 내면에서 눈뜨기 시작한 자유와 자유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자기 의식에 대한 자각 동그라미 그리고 그로 인한 인격적 욕구를 버릴 수 없다. 인격적 욕구 동그라미. 그럼 결국 인정투쟁의 구조와 과정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 그리고 자기 의식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인격적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 인정투쟁의 구조와 과정 두 번째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예는 밑줄 노예는 갈등과 모순을 겪으며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하고자 투쟁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죠. 결국 갈등과 모순이 발생했는데 갈등과 모순 속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등과 모순을 밑줄 노예의 의식을 고양, 높은 단계로 올리는 걸 고양시키다라고 하죠. 네 번째입니다.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킨다. 같은 말, 자기 의식을 고양시킨다. 자기 의식을 고양시키고 노예의 내면 주인의 의식과 노예의 의식의 대립을 재현한다. 헤겔은 자기의식 고양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식 고양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1, 2, 3단계를 통해 나오는 4단계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단계는 주인의 권리의식과 노예의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밑줄. 이러한 투쟁 행위는 인정투쟁의 행위는 밑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서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인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며 이는 공론장을 통해 제도화된다. 마지막 5번째죠.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하다 보니까 주인과 노예는 서로서로 호혜적인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서로서로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마지막은 노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공론화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겠죠. 그래서 중세 시기에는요, 노예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었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인정투쟁을 통해 노예의 자유까지 보장받았겠죠. 그래서 도입부에 말했던 것처럼 근대 이후부터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식하게 됐을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정투쟁의 끝은 주인과 노예 관계의 역전이 아니겠죠. 당연히 나 주인 너 내려와, 내가 주인하고 너가 노예, 이렇게 신분관계를 뒤집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 즉 밑줄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태에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이 인정투쟁의 끝이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와 과정을 거쳐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요, 신분관계 또는 계급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호 인정이 바로 인정투쟁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헤겔은 이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해 나간다.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네모, 아까 봤던 거죠. 서로를 밑줄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 두 번째입니다. 밑줄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 이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이루는, 절대적 체크하셔야죠.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루는 동그라미 보편적 자기의식의 도달.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자기 도달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정투쟁의 결과와 인정투쟁의 목적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인정투쟁의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바로 아랫 문장에 또 나와요. 밑줄 칠게요. 밑줄. 상호 인정을 실현한다는 것은 투쟁하는 대립자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모. 그럼 개별성과 특수성이 중요하다가 아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밑줄. 서로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인정투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과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정립하는 것이 인정투쟁의 목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상호인정은 상호인정 동그라미 계속 상호인정이 나오니까 중심 소재가 되겠죠.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향하고 지향을 꺼리는 거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하면서
타인 또한 자신의 특성을 지양하고 타인 속에서 가장 직관함으로써 또 하나는 보편성을 정립. 상호 인정의 목적은 보편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부터는 인정투쟁의 의가 나올 겁니다. 볼게요. 자, 밑줄 칠게요. 밑줄. 문장이 좀 길어요.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수성의 대립을 해소하여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융합과 통일이 달성되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는 인간들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인정투쟁의 의가 되겠죠. 됐어요?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의 자기의식 창출과 그리고 개인의 보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나 삶의 구조 전체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인정투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자기 의식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들끼리 상호 융합하고 통일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와 삶의 구조 전체까지 이러한 것이 확장되는 것이 인정투쟁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정투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인정투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인정투쟁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멘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멘트는 우리 빨리 만나요로 하겠습니다. 오글거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혼자 찍고 있는 저도 좀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멘트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 멘트는 우리 빨리 만나요. 할 테니까 영상 감상하시고 해당되는 멘트를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수업한 자료와 빈칸과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인정투쟁 관련된 독서지문 해설이었습니다.